안녕하세요. 웨트 잉글리시 하나를 원장입니다. 어법 문제에 들어가 올 텐데요. 출제 포인트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평이한 문법이 출제가 됩니다. 엄청 어려운 내신대처럼 엄청 세밀한 것들을 물어보기보다는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밑줄어법이라고 하는 건 1번부터 5번까지 동그라미가 있어서 다음 중에 어법상 틀린 것은 이런 거 고르는 거고요. 네모어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개의 이렇게 보기가 주어져서 A, B, C 이런 형태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있죠. 그렇게 번갈아 한 문장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교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100점이라든가 아주 최고득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거의 이제 문법 문제는 포기하고 가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런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장의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문법 공부가 결국 정확한 해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또 접근하면 좋겠고요. 자, 2013학년도에는 밑줄어법, 네모어법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한 문장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밑줄어법이 나왔지만 네모어법도, 그러니까 A, B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 있죠. 이런 문제도 언제든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먼저 밑줄친 각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보기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주어져 있는 것들을 보고 예를 들어 have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예측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법성을 먼저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문장의 전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말한 역할이란 명사 역할을 하는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수식어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사가 아니라면 준동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겠고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주어와 동사가 멀어졌을 때, 특히 주어가 수식받는 게 많아져서 주어가 길어지게 됐을 때 주어 동사를 잘 파악해서 수일치, 단순지, 복순지를 보는 거. 태문제, 그 다음에 병렬 구조 같은 거 잘 보는지, 특히 M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가 ing인데 뒤에가 갑자기 pp가 나온다든지 이런 병렬을 말하는 거고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고 하는 준동사 정말로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접속사 부분. 자, 관계사는 형용사절이고 접속사는 또 이제 명사절이랑 부사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절의 구조를 알아보는 문제들.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 형용사절인데 부사를 썼는지, 부사절인데 형용사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능 28번 문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sychologist라고 돼 있네요. psycho라고 하는 게 정신과 관련돼 있는 거라서 정신심리학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심리학자들인데 어떤 심리학자들이냐면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입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가 없지요. 그랬대 후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psychologist를 꾸며주는 거다. 그러면 study가 연구하다 이런 의미인데 뭘 연구했는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giving behavior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부하는 행위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장의 주어의 핵은요, psychologist가 되겠습니다. 복수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럼 여기가 동사자리인데 have라고 물어봤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일단 보면 study라는 동사의 목적어 이미 나와서 관계사절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noticed라고 해서 have pp로 처리를 해줘야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이 notice라는 사명식 동사에 대한 목적어절이다 여기 가는 거고, 대절 속에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while 주어 동사 하고 대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have라고 하는 애가 문장의 첫 번째 판단 어떻게 해요? 문장의 본동사가 맞다. main verb가 맞다.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가 복수 주어다. psychologist라고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have 틀리지 않았다. 여기 가는 거죠. 어쨌든요, 뭘 주목해 왔냐면요, 대절 속을 보니까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요 줍니다. 뭐를요? substantial, 상당한 양을 주는데 어디에요? one or two, 하나 또는 두 개의 자선 단체에, 그래서 이제 amount라고 하는 건 amount of money를 말하는 거겠죠. 상당한 양의 돈을 준다. while 반면에 others는 other people의 줄임말이겠고요. 다른 사람들은 주더라. small amount, 적은 양을 누구한테요? 많은 기업에게요. 많은 자선단체에게요.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A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A 그룹은요, 많은 돈을
하나 또는 두 개의 기업에 주는 자선단체에 주는 사람이 있고 적은 돈을 여러 개의 단체에 주는 유형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those who 되어 있는데요. those는 항상 뭐뭐 하는 사람들, 역시 who 뒤에 기부하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휘력은 문법력과 직결되니까요. donate가 기부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라는 걸 안다면 who와 donate 사이에 역시 주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who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는 거다. those는 those people의 줄임말로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니까 donate 기부하는 사람들 어디에요? one or two charities 하나나 두 개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 앞에서 열었던 괄호는 여기서 닫으면 되겠네요. 그 사람들은 seek 찾습니다. 뭘 찾냐면요. evidence 증거를 찾는데 about 뭐뭐에 관한 증거를 찾는 거죠. about은 뭐뭐에 관하여 라는 의미의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절로 what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what 뒤에 보니까 what the charity is do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nd 이렇게 나왔죠? and는 열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about 다음에 what 나오고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또 what이 나왔구나.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여기서 일단 괄호를 닫아볼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목적어가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두 번째 목적어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do라는 동사는요. 서명식 동사로 무엇을 하다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요? 이때 what이 목적어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what은 의문사이자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자선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증거를 찾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할 때 예를 들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건데 서명식 동사에 대해서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라 의문사 what 괜찮은 것 같고요. 또 뒤에를 보면 방금 what이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뒤에를 또 보는 겁니다. it이라는 주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s really having 이라고 하는 동사 나와 있고 really는 정말로라는 의미의 modifier니까 없다고 봤을 때 have가 사명식 동사죠. 그래서 have란 사명식 동사에 대해 a positive impact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도 나와 있고 목적어도 나와 있다면 이럴 때 what 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법적인 안목으로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이네 라고 가면 되는데요. 이걸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알고 있어야 사실은 진정한 문법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명사절이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들어와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명사절 접속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문장이 완벽하다. 완벽하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 have라는 사명시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동사에 대한 주어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도 나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접속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왕지사 나온 김에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건 대절 있죠. 대시라고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그 다음에 what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what은 사실 관계 대명사이지만 의문사 what하고 역할이 거의 같죠. 그래서 사실 이름만 다른 거지 이 what하고 이 what은 거의 역할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접속사 whether하고요. 같은 의미의 if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의문사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who라든가 what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딘지가 궁금하면 where 그 다음에 방법이 궁금하면 how 그 다음에 장방시 시간이 궁금하면 when 그 다음에 이유가 궁금하면 wh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가 5개 그 다음에 H가 하나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의문사는 OW1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이렇게 다양한데요. 지금 what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what과 이 what은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해석만 조금 다를 뿐. And를 기준으로 봤을 때 what 뒤에 문장이 어땠다? 완벽했다. 완벽했다는 말은 have라는 사명식 동사에 대해서 주어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도 나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뒤에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할 때 쓸 수 있는 접속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걔네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럴 때 일단 쓸 수 없는 애들부터 알려드리면 what은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who도 쓸 수가 없고 뒤에 문장이 완벽할 때는 이 세 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머지 중에 골라야 되는데 여기 앞에 지금 맥락상 보면 증거를 찾는다고 했어요. 어떤 증거냐면 그 자선단체가 뭘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이 시 자선단체니까 그 자선단체가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증거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라는 맥락으로 자연스러운 whether를 골라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로 여기 1번 그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접속사 if와 whether를 골라주면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채워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절이잖아요. 그런 경우엔 또 if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whether만 답으로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번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나머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the evidence indicates that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를 충족해주는 증거였죠. 하나는 그 자선단체가 뭐 하는 데인지 두 번째는 이 자선단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증거들이 나타낸다면 that 이하라는 접속사 절이 목적어 절이 돼서 indicate 삼형식 동사에 정확하게 채워주고 있죠. 여기까지 보면 The charity is really helping others 그 자선단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말해주고 있다면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면 they 그들은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은요 make a substantial donation substantial 엄청난 기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A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A그룹이 어떤 형태였죠? 많은 돈을 한두 개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those who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까지가 문장에 주어져. those는 those people의 줄임말로 뭐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who 다음에도 복수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re이라고 하는 복수동사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주어가 엄청 길지만 주어의 핵은 those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주는데 뭘 주냐면요 적은 양의 돈을 많은 자선단체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소위 B그룹이라고 하기로 했죠. B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적은 돈을 많은 단체에 여러 개로 주는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그룹은요, not so interested in whether what they are doing helps others 이렇게 돼 있네요. 그들은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없냐면요, in 이하에 관심이 없대요. 전치사 뒤에 whether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whether는요, 어떻다 그랬어요? 뒤에 문장이 완벽하면서 해석이 인지 아닌지라고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절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whether가 나왔는데 whether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help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는 거고 다시 whether절 속에서 whether절 속에서 주어 역할하기 위해 what they are doing 이라고 하는 명사절이 와준 거예요. 좀 복잡하죠. 여기가 엄청나게. 그래서 명사절 안에만 순수하게 보시면 역시 do라는 삼형식 동사를 기준으로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what이 의문사이자 목적어 역할까지 해주고 있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부릅니다. them, 그들을요. 여기서 그들이란 B그룹을 말하는 거죠. B그룹의 사람들을 목적어고요. 목적보 뭐라고 부르냐면 warm glow giver 이라고 부른다. glow라는 단어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직역을 하면 이제 따뜻한 불빛 기부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선생님은 그 수능에서 해석해주는 방법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 따뜻한 불빛 기부자라고 하는 건 좀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건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엄청 적은 돈을 주면 사실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뿌듯한 거잖아요. 어떤 personal happiness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5,000원씩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5,000원 실질적으로 엄청난 도움은 되지 않겠죠. 물론 5,000원씩 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면 그것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나만 뿌듯하고 나만 마음이 훈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arm glow giver라고 하는 B그룹은요.
기부는요,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냥 마음만 훈훈하게 하려고 하는 기부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 뭐 따뜻한 불꽃 기부자라고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번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knowing th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디아를 안다는 것 동명사 주어로 쓰이고 있죠. 대자 속에 보니까 they are giving 그들은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 어쨌든 기부는 하고 있다. they are donating 어쨌든 기부 얼마 되진 않지만 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만들어줍니다. 동명사가 주어될 때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makes가 되어 있고요. 오형식 동사를 쓰였기 때문에 그들을 feel good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make가 사역동사잖아요. 그래서 사역동사여서 them 나오고 그 다음에 feel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여기를 건드려서 문제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때 them이라고 하는 건 B그룹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다 갈 수 있겠고요. regardless of는 무엇과는 관계없이 라는 의미의 전치사라서 the impact of their donation 그들의 기부의 영향이 어떤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A그룹은 뭐라 그랬어요? 상당한 양의 많은 돈을 기부하기 때문에 한두 단체에만 기부를 하고 그러면서 seek evidence 어떤 증거를 찾는다고 했죠. 그 단체가 뭐 하는 데인지 그리고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아니 자선단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B그룹은요 어떻다고요? 그냥 자기 만족감에서 하는 그룹이라고요. 그래서 적은 양의 돈을 5,000원씩 조금씩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기부 행위가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거예요? warm glow giver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은은한 만족감만을 위해서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donation 그 기부는 여기서 말하는 그 기부는요 B그룹의 donation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댓구문으로 나와 있어요. 너무나 어찌해서 그 결과 어찌한다 라고 반드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그 금액은 너무 적어요. 즉 10달러나 아니면 그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쯤 되거나 그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if they stop to think 그들이 만약에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멈춰선다면 뭐 하기 위해서요? 생각을 잠시 하기 위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위해 잠깐 하던 일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위해 멈추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투부정사를 써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때 그들이란 B그룹을 말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깨닫게 될 것이냐면 하고 삼형식 동사에 대해 대절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목적어 절이겠죠. 대절 속에서 주어는 the cost입니다. 그 다음에 전면구 처리를 하시게 되면 is라고 하는 단수동사 나와 있죠. 비용인데 어떤 비용이냐면 그 기부 그러니까 10달러나 그 미만의 금액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죠. 누가 처리하는 거냐면 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자선단체에 의해서 처리하는 돈인 것 같아요. 그 돈이 be likely to 아마도 뭐뭐일 것 같다 이런 뜻이고 exceed 초과한다. 뭐를 초과하냐면요. any benefit. benefit이라는 명사 나온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it이라고 하는 명사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명사에서 괄호를 열고 얘가 주어.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있을 거예요. 주어 동사 처리하신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가면 돼요. 전면구니까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것이 가져다 주는 이때 이것이란 앞에 있는 어딨죠? 네, the donation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부가 가져다 주는 어디에? 그 자선단체에 가져다 주는 혜택을 초과한다. 다시 말하면 그 기부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기부금을 처리해요. 처리하는 비용이 있겠죠? 뭐 자동이체를 해서 그거를 또 이렇게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편지도 보내고요. 달달이 소식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저 종이를 사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 수 있겠잖아요. 그런 처리 비용이 그 기부금 때문에 그 기부 단체에서 받게 되는 혜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혜택보다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는데 그냥 혼자 마음만 훈훈한 거예요. 혼자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warm glow giver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내용도 좀 만만치 않았고 문법도
꽤 상당히 까다로운 걸 물어봤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명사적 접속사는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접속사 that 있고요. 그 다음에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되는 I.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 있는데 관계대명사 what이나 의문사 what이나 결국 거의 역할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해석만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의문사는 무엇 또는 어떤이라고 해석만 하지 사실은 의미적으로 기능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문사 who나 또는 whom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방법을 나타내는 how, 시간을 나타내는 when, 이유를 나타내는 why 이렇게 있죠.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는데 장방시이, 장소, 방법, 시간, 이유를 나타내는 의문사는요. 항상 부사적 성격을 가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얘네 뒤에는요. 얘네가 없어도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있어야 되고 동사가 3형식 이상이라면 뒤에 모두 나와야 되겠어요.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2형식이라면요. 뒤에 보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절, whether, if 절도요.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어떤 역할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가 없어도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다는 거 다시 한번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사의 어떤 성격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성격에 따라서 당연히 앞에는 주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보어가 필요하면 보어,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나오는데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어쨌든 뒤에 문장이 완벽하게 되는데 목적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대절 뒤에는요.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글 쓴 사람 기준으로 팩트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하고 whether는요.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whether 다음에는 인지 아닌지 뭔가 의문스러운 점 아직 불확실한 정보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 기준이에요. 글 쓴 사람 기준이에요. 그런 정보들이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if, whether, if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that과 whether는 문법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역할이 똑같다. 그런데 다음에는 팩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whether하고 if 뒤에는 의문점이나 의문스러운 점이나 불확실한 정보가 나오게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if와 whether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if는 뭐 뒤에 못 나온다고요? 전치사 뒤에 못 나온다고요. 근데 whether는요.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해요. where, why, how, when 같은 거는요. 그런데 얘네들은 의미가 조금 들어있죠. 그래서 의문사 아니겠습니까? 뭔지가 장소가 궁금하면 where, 방법이 궁금하면 how, 방법이나 뭐 정도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어쨌든 문장이 완벽하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건 의문사 who, 누군지가 궁금할 때 쓰는 거잖아요. 무엇인지 모를 때 쓰는 게 what이잖아요. 역시 뭐뭐 하는 것 이게 되는데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어가 없거나 또는 뒤에 목적어나 보어 같은 게 없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의문사 요 세 가지이다. 그래서 몇 가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종류를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불완전할 때, 완전할 때 어떤지를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요? 수능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로 많이 물어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정리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